벽 안과 밖, 그리고 거인과 인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는 진격의 거인의 세계는 놀랍게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판타지 작품을 넘어서 진격의 거인이 1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느껴지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세계를 겹쳐보면서 작품 속 숨겨진 의미와 비극적 현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속 마레와 중독연합국의 전쟁은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참호, 무수히 죽어가는 병사들, 그리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파되지 않는 고착화된 전선은 1차 대전의 상징과도 같죠. 진격의 거인은 이 참호전의 비극성을 거인의 등장으로 더욱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실제 1차 세계대전의 참호는 병사들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탄과 적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죠. 진격의 거인 속 후반부 슬라바 요새 전투 역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인과 인간 병사들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투 속에서 피폐해져 갑니다. 특히 병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실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특징적인 철모는 마레군의 방탄모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연합군, 특히 프랑스군의 아드리안 헬멧 역시 마레군이나 파라디섬 병사들의 일부 디자인에서 그 영향을 엿볼 수 있죠. 심지어 영국군과 미군의 브로디 헬멧과 유사한 형태의 방탄모 또한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획일적인 제복과 지친 표정,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모습은 1차 대전 참호 속 병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쟁의 소모품이 되어버린 개개인의 비극이 진격의 거인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1차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되었던 현실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진격의 거인 후반부, 거인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비행선, 기관총, 대거인포 등 새로운 병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 탱크, 전투기 등 신무기가 등장하며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과 유사하죠. 인간의 기술 발전이 거인의 힘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결국 거인 그 자체가 구식 병기가 되어가는 과정은 1차 대전 이후 기병대가 전차에 밀려났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거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그 힘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1차 대전에서 등장한 기관총 한 대가 수백 명의 보병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며 전투의 양상을 뒤바꿨듯이 진격의 거인에서도 새로운 무기들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전쟁의 잔혹성을 더욱 심화시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소름돋는 평행선은 바로 민족주의와 증오입니다. 마레가 에르디아인을 악마의 민족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동하는 모습은 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을 휩쓸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라디섬의 악마들이라는 프레임은 마치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민족을 비하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민족을 야만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동맹 관계 속에서 민족 간의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선동은 결국 거대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전쟁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속에서도 마레 정부는 끊임없이 에르디아인을 악마로 교육하고 세뇌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쌓고 자국민의 단결을 유도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오는 거대한 파멸로 이어지는 땅올림의 비극을 낳았죠. 전쟁의 원인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증오와 차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작품은 일깨워줍니다. 진격의 거인 속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인과의 전쟁, 그리고 마뢰와의 전쟁에 던져져 수많은 동료와 가족을 잃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에서 잃어버린 세대라 불리는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자원했지만 참혹한 전쟁터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평생을 고통받았죠.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들처럼 진격의 거인의 젊은이들 역시 전쟁이 선사한 상실감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이 상실의 시대를 잔혹하게 그려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진격의 거인 속 인물들은 점차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에르디아인은 마레인에게, 마레인은 에르디아인에게 서로를 악마라 부르며 끝없는 증오와 복수를 반복하죠. 이는 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퇴색되고 병사들이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심과 대의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직 사륙과 파괴만을 반복하는 무의미한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격의 거인의 비극적인 결말은 전쟁이 어떤 승자도 남기지 않는다는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승리자가 없는 전쟁, 오직 파괴만이 남은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해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진격의 거인이 1차 세계대전의 설정을 차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작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무기의 발전은 결국 인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에렌의 파괴적인 선택, 그리고 아르민의 마지막 절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격의 거인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역사를 통해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과 겹쳐 보이는 진격의 거인 속 설정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더 재밌는 문화예술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